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잡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보통은 아침에 출근하면 글 주제에 꼭지가 잡히고 바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늦게 증시 토크 주제가 잡혔습니다. 자, 증시 토크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다른 나라들 증시 흐름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 2년 전 이전하고 2년 전부터 해서 최근하고 그 외국 증시, 해외 증시를 볼 때 느낌이 확연히 틀려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확실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2011년부터 해서 2017년 초까지 횟수로 거의 7년 가까운 장기 횡보장이 있었다 보니까 아직도 체감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여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뒤처진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글에서는 그 바뀌어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향후 이러한 흐름이 만들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 주제를 잡는 과정에서 해외 증시 흐름을 쭉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225, 그리고 유로스탁, 중국의 상해 지수와 같은 글로벌 증시의 대표적인 지수와 더불어서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제가 연도별 등락률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각 주요 지수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지 그 순위도 한번 매겨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가 그 자료를 2013년부터 해서 2018년 최근까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요 2013년 당시 아베노믹스 효과,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 효과와 더불어서 그해 일본 증시가 5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 지수가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1등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2015년 정도에도 그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2016년 이전에는 4등, 5등, 4등 꼴찌를 다퉜습니다. 요 시기 때는 최하위권의 상승을 보였는데, 자, 2016년부터 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 주요 증시들의 등락률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18년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장이긴 합니다만 한국 증시는 소폭 조금 하락한 정도로 해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1등의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더불어서 주요한 흐름이 수급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평가된 증시,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모멘텀입니다. 자, 시장을 이야기할 때요, 투자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치 투자자, 하나는 모멘텀을 쫓는 모멘텀 투자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의 투자자 그룹입니다. 뭐 한 국가 내에서
뭐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논조에서는 글로벌 증시 차원이죠. 자,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국가 상위에 있었다는 것은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던 이야기죠.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자료는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순위를 per PBR, PCR, PSR 순으로 나타낸 도표인데 48개국 중의 순입니다. per 순위로는 그때 당시 2014년 연말입니다. 9등, PBR로는 5등, PCR 5등, PSR 4등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아마 이때 당시 한국의 저평가된 순위는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저평가된 순위였고, 아직도 한국 증시는 저평가된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릴 때 모멘텀 플레이어가 있고 가치 투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추적하는 가치 투자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증시의 어떤 불을 땡기는 거는 이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모멘텀 투자자는 글로벌 증시 안에서 가장 그 모멘텀이 있는 지금까지 뭐 상승률이 가장 높다든가 이러한 국가들을 찾아서 그 국가들에 투자하는 곳이 바로 모멘텀 플레이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세에 있으면요, 오히려 매도만 했지 매수를 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2011년부터 해서 수년간 횡보장에 있었다 보니까 모멘텀이 가장 뒤처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들만 매수세를 했겠죠. 그 가치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요, 떨어지면 받아주고 떨어지면 받아주는 그런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증시가 확 달아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멘텀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 증시가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가장 상승세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국가 증시를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즉 모멘텀이 강하게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상승률 상위권에 있습니다. 즉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년 몇 년 전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버블 논란이 있는 가운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였지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한국 증시가 과거와는 다르게 저평가와 모멘텀이 동시에 존재하는 증시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가 조종장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완만한 상승장이라도 보일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괄목할 만할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뭐 대북 리스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투자 메리트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증시 토크는 이렇게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저평가 메리트와 그리고 모멘텀이 확 유입될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 두 가지의 호재를, 그러니까 증시의 체력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약세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제가 지난주에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언제 유입될까 뭐 그런 이제 분석글을 이야기를 드렸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선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글을 적었죠. 즉 글로벌 증시가 디데이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의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뭐 해외 증시가 반토막 날 때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매우 양호하게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상승세, 최소한 하락이 아니고 살짝이라도 플러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글로벌 투자자 중에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 한국 증시 매우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유입될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글로벌 모멘텀 자금, 세계 증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1등, 그 밑에 이제 여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국에 투자를 하겠죠. 모멘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듀얼 모멘텀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플러스를 보이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가장 강한 상승세다, 강한 등락률이다,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하게 모멘텀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2018년 증시, 특히 한국 증시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많은 증시 참여자분들은 이분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그게 정답이 아니죠. 지금 증시를 볼 때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락폭은 제한적, 그리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강한 탄력. 이렇게 우리가 향후 증시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화면 여기 있죠? 그리고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